네, 오늘은 10월 C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3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직전달 대비 점차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흐름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CPI MOM 변화는 0.24%입니다. 코어는 0.28%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컨센이 0.2와 0.3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간 변화로는 2.6이고요. 코어는 3.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4와 3.3이었으니까 소폭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흐름에서 CPI가 발표된 이후에 12월달 FOMC 금리 인하 베팅에 대한 선물 시장의 변화가 기존에 한 60%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80%까지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CPI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컨센에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으로는 핵심 상품 물가가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플러스권 상승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뒤에서 살펴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관련 물가가 0.38% 상승하면서 지난달 대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핵심 상품 물가가 오르게 된 원인으로는 중고차 가격에 큰 폭의 상승분이 있었다. 2.72% 직전달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상승률은 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 CPI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핵심 상품 2개월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던 부분,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월 0.05%로 나왔고, 이게 직전달이 0.17이었거든요. 여기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2개월 연속해서 플러스권으로 연속해서 물가가 반등했다 이거죠. 이렇게 집계가 된 상황이 2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직전에는 24년 2월달 0.11%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재차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직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그림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마무리되고 저점을 높이면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근원상품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전환된 흐름이 나오게 된 핵심 원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난달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신차와 중고차 트럭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장비에 대한 가격이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10월 달은 그 중에서도 중고차 트럭 관련된 가격이 2.72%로 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신차 가격은 떨어졌고 자동차 부품 장비 물가도 떨어졌는데 중고차 가격만 지난달에 이어서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았던 2개월 연속해서 물가가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던 핵심 원인으로는 이 중고차 가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흐름은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10월달 202.8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달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1년 전 YY 비교를 해보면 3.2% 하락을 했고, 보시게 되면 이 끝부분에 7월달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소매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이런 중고차 가격이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9월부터는 다시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근원 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 전환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볼 여지는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사실 CPI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죠. 이 흐름은 직전 달이 0.36이었거든요. 여기서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크게 변함없는 동일한 수준에서 가격 지수가 집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서비스 부분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전월 대비 변화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 끝부분에서는 약간 정체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 메디칼,
이고요. 그리고 교통비고요. 나머지는 교육 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를 볼 때 역시 주거비의 변화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 달 0.3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걱정할 만한 변화율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난달 대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을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라는 게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겠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추세가 중요할 텐데 이게 0.36%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주거가격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선행 지표들은 이미 상승률이 감소했고 일부 하락하는 모습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가격 지수, 주거비 관련된 상승률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까지는 계속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큰 기조를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직전달 대비 0.36%로 소폭 상승,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OER의 흐름이 10월달 0.4%로 집계가 됐고 실제 임차료죠. 실제 임대료는 0.3%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PI 서비스 가격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OER 자가주거비는 27%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7.7%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난달 대비 모두 반등하는 흐름,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 일정 수준 등락을 보이면서 주거비 하락세가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때와 이때 일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고 재차 주거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그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거비에 함께 포함되는 숙박비도 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좀 크게 반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서비스 가격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4%로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실제 임차료는 7.7% 비중이고 OER 자가주거비는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비가 이렇게 반등했다고 한들 그렇게 서비스 가격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더불어서 이런 반등 자체가 물가의 흐름 자체가 전환될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임차료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거비가 늦게 반영되는 이런 시차로 인해서 결국 주거비 제외 물가를 살펴보는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제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불필요한 고금리의 제약적인 부담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다가 매번 리세션으로 빠지는 흐름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주거비 CPI 흐름과 신규 임대료 지수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 변동성이 생겼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차가 과거 비해서 더 늘어졌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10월달 주거비 CPI는 4.89% YY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임차료는 3.27%죠. 그리고 진로 임대료 흐름은 1.01%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행 임대료 추이는 더 뚜렷하게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임대료 진로 상승세 YY 흐름 보시게 되면 이미 꺾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 임대료의 반등 구간은 이미 고점을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주거비를 제외한 CPI YY 변화율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10월달이 1.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제 지금의 위치가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에 해당될 정도거든요. 지금 박스권의 중간 레벨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거비를 빼고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주거비만 떨어지면 물가 우려는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MOM 변화는 0.02%로 직전달 0.13에 비해서 더 둔화되는 흐름 보시면 뚜렷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서비스 가격 지수 중에 주거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의료 메디칼이죠.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번 10월달 0.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0.66이었는데 이에 비해 둔화된 흐름이 나왔고, 그럼에도 다소 의료비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체 횡보되는 박스권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교통비 흐름이죠. 9월달 1.35에서 이번 달 0.44%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림 나왔고요. 교통비 중에서 항공 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레크레이션 부분인데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 0.7%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달 0.47에서 크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보시게 되면 연말 시즌 관련해서 계절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이번 달은 마이너스 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도 이번 달 마이너스 0.11%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뚜렷하게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를 빼고 우리가 스티키하다고 하는 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월달 YY 2.85%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이 끝부분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죠. 전반적으로 재화와 상품을 포함한 그런 스티키 물가의 흐름인데,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인데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10월달 YY 4.5로 직전 달 4.4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차트 보시면 23년 9월 이후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24년 5월 4.9를 기록하고 재차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뚜렷하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높겠죠. 실질 임금 관련해서 임금 상승률이 현재까지 4%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의 이런 둔화 흐름은 임금 상승률 추이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결국 소기업 낙관지수의 흐름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물가 흐름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이 이 CPI 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 10월달 26을 기록했죠. 물론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재차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고,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꺾였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하락 압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결국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아져 있는 이런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의 흐름이라든지 기조적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 제외한 스티키 물가의 흐름 모두가 결론적으로 팬데믹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서비스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 미국의 이제 고용과 물가, 소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 올린 전미 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높아져 있는 물가가 과거처럼 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매크로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게 재차 높아지던지 아니면 높아진 수준에서 유지가 되던지 아니면 이게 떨어질 것인지는 이 물가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전반적인 경기 성장과 특히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받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물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경기 데이터가 부진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가리키면 안 되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과거 평균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지금의 물가, 높아져 있는 물가에서 그대로 정체 횡보되는 그림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 방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오늘 10월 CPI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는 정체 횡보되는 그림으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집계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물가 자체는 둔화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